(1월 8일) 수요일 글로벌 비트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죠. CES가 한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쉽게도 미국 증시는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기술주들이 좀 많이 빠지네요. 네, 엔비디아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 여러 가지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경제 지표도 나쁘지 않았고 CES에 대한 기대감도 가득한 상황인데 왜 이렇게 뉴욕 증시 하락하고 있는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실 상승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CES 축제 분위기 속에 뉴욕 증시도 탄력을 받아가는가 싶은 상황이었는데 다만 오전에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고 이것들이 워낙 강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 경제가 지금 견고하구나 이 점이 시사되면서 이 금리나 횟수 축소에 대한 우려감을 자극했고요. 국채 금리가 폭등하자 시장은 하락으로 전환하는 움직임. 특히 기술주들, 빅테크주들을 중심으로 강한 매물이 출회되면서 나스닥 지수가 1.9% 가까운 낙폭을 기록했고요. S&P 500 지수는 1%의 하락세, 5,900포인트 선을 간신히 지켜내면서 거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국채금리 흐름, 오늘 시장 하락의 주범이 됐습니다. 그런 만큼 이 흐름을 보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오늘 국채금리를 밀어 올렸던 요인으로는 총 3가지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졸지, 구인이직 보고서가 오전에 발표가 됐는데 깜짝 증가세를 나타냈고 ISM 서비스업 PMI 역시도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강한 경제, 금리나 횟수 축소, 우려감이 촉발이 되면서 오전장에 이렇게 국채금리가 한 차례 폭등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도 한 가지 굵직한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10년물 국채 입찰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수요가 부진하게 나오자 수익률이 4.68%로 2007년 8월 이후 최고치를 가리키게 된 것이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국채금리는 현재 구간에서 도 7bp가량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최고치 기준으로는 4.699%까지도 치솟는 흐름 나타났었고요. 지금 그런데 이제 국채 수익률을 밀어 올릴 만한 요인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트럼프의 취임식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리고 굵직굵직한 국채 발행이 당분간 좀 남아있고요. 미국의 재정 적자가 한도에 직면해 있다라는 부분까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비앙콜 리서치에서는 10년물 금리가 평균 5.23%까지도 기록할 수 있겠다. 이런 비관론을 제시하고 있으니까요. 당분간 이 금리의 흐름 잘 주시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뉴스들 하나씩 들어가 볼 건데요. 그에 앞서서 어제부터 투자자들이 단연 가장 주시하고 있는 젠슨 황 CEO의 기조 연설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일단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Humanoid robots. My friends. The ChatGPT moment for general robotics is just around the corner. And in fact, all of the enabling technologies that I've been talking about is going to make it possible for us in the next several years to see very rapid breakthroughs, surprising breakthroughs in general robotics. 네, 해당 연설의 핵심 내용을 요약을 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딱 3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미래의 기술 개발의 혁신을 가져다줄 코스모스를 공개했습니다. 로봇과 자율주행을 개발하는 플랫폼에 해당하는데요. 이 로봇 자율주행을 개발하는 데에는 워낙 막대한 양의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획기적으로 낮춰줄 수 있다. AI에게 물리적 세계를 학습시켜 줌으로써
실제 세계와 상호작용할 수 있게끔 해내는 겁니다. 이 물리적 AI라고 해서 Physical AI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로봇이나 자율주행이라는 물리적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AI를 접목시킴으로써 실제 세계에서 활동을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현재 AI GPU를 만들고 있는 도구로는 쿠다가 있죠. 전 세계 대부분의 AI 개발이 쿠다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미래 사회에서는 로봇과 자율주행 산업 내에서 이 코스모스가 지금의 쿠다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블랙웰 GPU를 공개했습니다. 이름은 지포스 RTX 50 시리즈, 데스크탑과 노트북 등 PC에 들어가는 GPU에 해당하고요. 여기에 마이크론의 G7 메모리가 탑재됐습니다. 이 사양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많게는 이전 세대 대비했을 때 성능은 3배에 뛰어 올랐고요. 그에 반해 가격은 3분의 1 토막. 가격이 이렇게 저렴해지다 보니까 판매량이 많이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데 아쉽게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가 여기에 탑재되지 않았다는 데에 실망감이 있었죠. 하지만 이어지는 기자 간담회에서 간밤 엔비디아 젠슨항 CEO가 삼성전자 HBM 테스트 진행 중일 것이고 그리고 성공할 거라는 데에 확신이 있다. 이런 멘트를 했다는 점 오늘 우리 증시 투심을 반전시켜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있어서 깜짝 파트너십을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인 도요타와 손을 잡고 첨단 자율주행차 개발에 나서겠다라는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서 자동차용 차세대 컴퓨터인 토르를 공개했죠. 토르라는 거는 막대한 양의 카메라와 레이더, 센서를 통합해서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 주행 경로를 예측해주는 컴퓨터가 되는데요. 젠슨은 완전 자율주행이 최종 목표다. 토르가 미래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두뇌 역할까지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조 연설 내용들 나쁘지 않게 많은 이 미래 기술에 대한 기대감을 자극하면서 잘 마무리가 됐는데요. 다만 주가 반응은 상당히 아쉽게 나타났습니다. 보시면 엔비디아의 주가가 6%나 밀려나는 움직임. 정작 이렇게 좋은 기조 연설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주가는 울고 나머지 수혜주들의 주가는 웃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엔비디아의 기조 연설 내용에 대해서 블랙웰 양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업데이트가 없었고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그 루빈의 진행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가 부족했다. 그렇기 때문에 실망 요인이 조금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채금리가 폭등한 부분도 이 빅테크주들의 전반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랬던 반면에 마이크론의 주가가 활짝 웃었습니다. 3% 정도의 상승권에서 마감을 하는데요. 장중 한때에는 7%대까지도 이 폭등의 폭을 키웠습니다. 최신 블랙웰 GPU 내 메모리 탑재 소식 덕분이고요. 지난 연말 여러 월가 분석가들이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면서 12월 중순 이후로 주가도 좀 고전을 했었는데 이제 오늘로써 엔비디아 덕분에 4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밖에 빅테크주들 일제히 하락세였고요. 특히 테슬라의 경우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투자 의견을 내려잡았습니다. 지금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라는 점 지적, 그리고 테슬라가 도모하는 전략에 리스크가 많이 있다라는 지적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시장을 움직였던 종목들 체크해 보시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엔비디아 제휴사들 조금 더 있습니다. 일단 도요타가 일본 증시에서 어제 올랐고요. 그 밖에 다음 화면을 열어보시면 우버, AI 자율주행 분야에서 엔비디아와의 협력이 발표됐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강보합 정도 수준에서 마감이 됐고요. 오로라 이노베이션이 오늘 상승률이 가장 좋았습니다. 자율주행 트럭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인데요. 역시나 제휴 소식을 전하면서
마감에 따라서 29.1% 급등한 8.4달러 수준의 종가를 형성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모더나도 들고 왔습니다. 최근에 조류 독감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아주 희귀한 케이스가 생겨났는데 이 조류 독감의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업체 중에 모더나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모더나의 주가는 간밤 11.6% 급등한 47.5달러 선 가리키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게티 이미지와 셔터스탁, 잘 아시다시피 사진 데이터베이스 기업들 합병 발표한 이후에 양사의 주가가 함께 날아올랐습니다. 게티 이미지는 24%, 그리고 셔터스탁의 경우 14.7% 상승권입니다. 마지막으로 카바나의 경우에는 최근에 약간의 노이즈가 있었는데 RBC 캐피탈에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해 줌에 따라서 주가도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특징주들 정리해보고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살펴보시죠. 네, 글로벌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간밤 급등했던 국채금리가 뉴욕 증시 하락세를 좀 자극했는데요. 이러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꼽히고 있습니다. 졸트 고용보고서도 그리고 ISM 서비스업 PMI도 공개가 됐는데 예상보다 좋았던 성적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시죠. 미 노동부가 공개한 구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1월 구인 건수는 810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의 구인 건수는 팬데믹 이후 노동시장 초과 수요를 반영해 2022년 3월 1,200만 건까지 오른 이후 감소 흐름을 지속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이후 2개월 연속으로 구인 건수가 증가하며 이 노동시장 약화에 대한 우려를 더는 모습입니다. ISM 12월 서비스업 지수 역시나 시장의 전망치를 웃도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기다리고 있던 고용보고서 첫 번째로 졸트 보고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전월 대비 25만 건 이상 상승을 했고요. 예상치였던 770만 건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었죠. 특히나 10월, 11월에 이어서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고용시장 수요가 탄탄하다라는 점을 시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신규 채용 측면에서 기업이 아직은 망설이고 있다라는 점이 확인이 되어서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조금 더 고려해야 한다. 특히나 이제 다가올 12월 고용보고서가 조금 더 중요하구나라는 점이 시사가 됐습니다. 이번 주에 공개가 될 12월 고용보고서도 함께 체크를 해보겠고요. 그래도 이렇게 공개가 되었던 경제지표 ISM 서비스업 지수 역시나 호조세를 공개를 했습니다. 물론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점도 체크 포인트였고 지금 살펴보신 바와 같이 6개월 연속으로 확장 국면을 시사했다라는 점에서 지금 서비스업 시장, 특히나 경제시장이 탄탄하다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말에 쇼핑 시즌이 겹치면서 이러한 호조세가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듯해 보였는데요. 지금 자세한 지표로는 금융, 보험, 예술, 그리고 소매업 등 여러 가지 산업 성장이 눈에 띄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지금 PMI 가격 지표가 좀 크게 증가를 해서 인플레이션 증가세를 좀 우려했는데요.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경제도 탄탄하다라는 점에서 국채 금리가 자극을 받았습니다. 지금 4.7%를 위협한 상황이고요. 달러 인덱스 역시나 108선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조 안에서 금리 인하는 어떻게 될까? 경제가 이렇게 탄탄하다라고 한다면 굳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점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제만 해도 1월 금리 인하 동결의 가능성이 90%대로 올라섰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소화한 이후에 동결 가능성이 95% 그 위로 올라선 상황입니다. 확실히 지금 금리 인하를 잠시 멈추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고 3월까지는 관망하지 않을까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1월 FOMC에서는 동결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러한 경제 지표 호조가 엔비디아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단연 엔비디아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CES였죠. 이 CES에 대한 기대감에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5%대 낙폭, 6%대 낙폭을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의 CES 2025 기조견설 이후에는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시가총액 1위 자리에 잠시 자리했습니다. 그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지만 이번 발표를 통해 휴머노이드 및 자율주행 기업들의 AI 발전에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젠슨 황은 로봇의 챗 GPT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코스모스가 휴머노이드 및 자율주행의 빠른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확실히 이번 기조연설을 통해서 AI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덕분에 엔비디아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요. 잠시였지만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빼앗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의미하는 바가 상당해 보입니다. 사실 이번 CES 연설은 8년 만의 연설인데요. 8년간의 엔비디아의 위상이 상당히 달라졌다라는 점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지금 8년 동안 시가총액이 무려 60배 이상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은 엔비디아가 지금 AI 시장 안에서 상당한 주도권을 잡고 있다. 그리고 AI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더 성장할지 모르겠다라는 전망까지 더한 상황입니다. 지금 CES 개막 전야 행사에서 차세대 로봇 그리고 코스모스에 대한 기대감을 더한 상황인데요. 이 덕분에 상승했지만 사실 간밤에 조금 더 주목할 점은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장기적인 관점에서 AI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확인했지만 단기적으로 주가를 움직인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라는 점이 강조가 된 건데요. 아무래도 블랙웰 칩에 대한 업데이트, 특히나 루빈에 대한 업데이트가 없다는 점에서 실망을 한 듯해 보입니다. 이 때문에 6% 넘는 낙폭을 보이며 거래를 마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댄 아이비스 측에서 엔비디아 성장 가능성이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이러한 기술력이라면 시가총액 5조 달러를 넘을 가능성이 또 있다라고 이야기한 점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엔비디아가 이렇게 기대감을 더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기업들의 움직임도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우버와 마이크론, 토요타 그리고 오로라 이노베이션 역시나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우버 측에서는 AI 기반의 자율주행 기술 협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덧붙였고요. 특히나 가장 큰 폭의 상승폭을 보였던 게 바로 오로라 이노베이션입니다. 장중에 40% 넘게 상승하기도 했는데 자율주행 트럭 기술업체로서 앞으로 협력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훈풍이 강력하게 전해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K반도체에는 어떤 흐름이 전해질까 많이 궁금해하셨을 텐데 사실 어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이제 반도체 조금 꺾이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으셨을 텐데 좀 전에 있었던 CES 설명회를 통해서 HBM 품질 테스트를 곧 성공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세 오늘 우리 증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다음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만큼이나 이 간밤에 낙폭을 보였던 게 바로 테슬라인데요. 테슬라가 투자 의견도 하향 조정이 되고 또 새로운 조사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시죠.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테슬라 차량 약 260만 대에 대해 스마트 호출 자율주행 기능 관련 충돌 보고서에 따라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해당 기능 사용 중 발생한 충돌건에 대한 신고를 접수했고 이와 유사한 충돌에 대한 최소 3건의 언론 보도를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규제 당국에 따르면 문제의 테슬라 차량들은 해당 기능을 사용할 때 기둥이나 주차된 차량을 감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ASS, 이 스마트 호출 기능은 테슬라가 지난 9월에 출시한 기능인데요. 지금 이 기능이 정차되어 있는 차량이나 정차되어 있는 고정되어 있는 기둥들을 발견하지 못하면서 사고가 최근에 발생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테슬라 차량 260만 대를 조사하겠다, 예비 조사에 착수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테슬라의 하방 압력이 더해졌습니다. 사실 이 소식뿐만 아니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 지금 테슬라 주가가 좀 고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 전략 관련돼서 위험성이 좀 강력하다라고 하면서 투자 등급을 하향 조정한 겁니다. 이에 따라서 테슬라가 하방 압력이 확인이 되었는데 지금 이러한 흐름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계속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상품 시장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단연 이 경제 지표에 따라서 고개 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에 이 상품 가격도 조금 들쑤셨습니다. 좀 크게 움직였는데요. 특히나 비트코인이 어제 10만 달러를 돌파했는데 9만 7천 달러까지 붕괴된 상황입니다. 지금 96,528달러가량을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과 달러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가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나 달러 인덱스가 다시금 108선을 넘어섰다는 점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10년물 국채금리가 정말 4.77%를 코앞에 둔 상황입니다. 이렇게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함에 따라서 주가가 얼마나 더 압력을 받게 될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WTI가 1% 가까운 상승세 그리고 어제 10% 이상 상승했던 천연가스가 7% 가까운 낙폭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